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그 사내는 밥상을 차릴 형편이 없어 늘 부엌 모퉁이에서 서서 밥을 퍼먹었습니다. 그때마다 쥐 한 마리가 슬금슬금 나와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었지요. 사내는 한 숟갈 떠서 바닥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쥐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지요. 하지만 사내가 고양이에게도 고기 한 점을 나눠주자 고양이는 쥐를 덮치지 않았습니다. 새해 동안 이어진 작은 나눔. 그 인연 하나가 훗날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혹보감 은혜 갚은 고양이와 쥐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뭄이 심한 해였습니다. 논에는 갈라진 틈이 생기고 우물물마저 줄어들었습니다. 그 마을에 상철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았습니다. 품팔이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을 나가면 저녁에야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상철이 집에 돌아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상을 차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저 솥에서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부엌 모퉁이에 서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쥐 한 마리가 슬금슬금 나왔습니다. 작은 생쥐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었습니다. 상철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쥐도 배가 고프구나. 상철이 밥을 한 숟갈 떠서 바닥에 놓아주었습니다. 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밥을 먹었습니다. 상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쥐가 또 나타났습니다. 상철은 또 한 숟갈을 놓아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상철은 늘 밥 한 숟갈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털이 누런 고양이였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쥐를 발견하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고양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쥐는 화들짝 놀라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고양이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상철이 말했습니다. 안 돼! 고양이가 상철을 쳐다봤습니다. 상철이 자신의 밥그릇에서 고기 한 점을 집었습니다. 귀한 고기였습니다. 며칠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것이었습니다. 상철이 그 고기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고양이 너도 배고프지? 고양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다 고기에 다가갔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우적우적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쥐도 조심스럽게 나와 자기 밥을 먹었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한 부엌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상철이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고양이도 매일 찾아왔습니다. 상철은 늘 고기 한 점을 나눴습니다. 쥐에게는 밥 한 숟갈을, 고양이에게는 고기 한 점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상철이 짐승한테 밥을 준대. 저래서야 제 배나 채우겠어. 미쳤나 봐. 하지만 상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쥐와 고양이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상철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가뭄이 심해 우물물도 많이 줄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처자가 서 있었습니다. 22쯤 되어 보였습니다. 맑은 눈빛에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옥순이라는 처자였습니다. 낭자, 안녕하십니까? 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 기르러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옥순이 두레박을 받아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옥순이 물을 뜰 때마다 물이 더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이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낭자. 옥순이 상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참 마음씨가 곱네요. 상철이 놀랐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옥순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짐승에게도 밥을 나누신다면서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상철이 머쓱해했습니다. 그저 배고픈 것들이 불쌍해서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귀합니다. 상철이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낭자는 늘 이 우물을 지키시나요?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왔답니다. 상철이 또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십니까? 옥순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옥순의 치맛자락이 날렸습니다. 옥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자주 뵙겠네요. 내물 받으러 자주 오겠습니다. 옥순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도 쥐와 고양이가 찾아왔습니다. 상철은 늘 하던 대로 밥과 고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쥐와 고양이가 서로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상철이 신기해하며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친구가 됐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매일 우물에 갔습니다. 그때마다 옥순을 만났습니다. 옥순은 늘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상철이 물었습니다. 낭자는 왜 늘 이곳에 계십니까? 옥순이 우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우물이 마을의 생명이니까요. 제가 지켜야 합니다.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 덕분에 마을이 삽니다. 옥순이 상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작은 생명들이 삽니다. 상철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저 밥 한 숟갈일 뿐인데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그 한 숟갈이 큰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상철과 옥순은 자주 만났습니다.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쥐와 고양이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습니다. 둘은 이제 완전히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졸기도 했습니다. 상철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물가였습니다. 상철이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옥순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낭자 무슨 일이십니까? 옥순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뭄이 너무 깁니다. 우물이 곧 마를 것 같아요. 상철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올해는 흉년이 들겠습니다. 옥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주릴 것입니다. 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이 비를 주셔야 하는데. 옥순이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무언가 결심한 듯 했습니다. 도련님, 내 낭자. 옥순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상철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말씀이십니까? 옥순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철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옥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물의 정령입니다.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의 정령이라니.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년마다 하계에 내려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물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상철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도련님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짐승에게도 밥을 나누는 모습을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뭄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라니요. 옥순이 우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천상의 물을 함부로 하계에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제가 벌을 받습니다. 상철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마을을 위해 낭자가 희생할 순 없습니다. 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은 역시 멋진 분이시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옥순이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철이 옥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가 원하신다면 옥순이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우물 위에 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물에서 푸른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옥순이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의 물이여 땅으로 흐르소서. 목마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소서. 우물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른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나왔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리를 살리셨다. 상철이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옥순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낭자 괜찮으십니까?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곧 소환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상에서 저를 부를 것입니다. 금기를 어겼으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빛기둥이 우물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푸른 빛과 흰 빛이 섞인 기둥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순, 저 목소리는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금기를 어긴 자 즉시 천상으로 올라오라. 옥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이 옥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순이 슬픈 눈으로 상철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계 추방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영원히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구하겠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은 인간이십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요. 상철이 빛기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낭자를 그냥 보낼 순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칙칙. 고양이와 쥐가 달려왔습니다. 두 짐승이 상철 발치에 섰습니다. 쥐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철이 놀라 쥐를 보았습니다. 내가 말을 하느냐? 고양이도 말했습니다. 저희는 도련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갚을 때입니다. 상철이 두 짐승을 번갈아 봤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 아이들은 영물입니다. 3년간 도련님의 나눔으로 영성이 깨어났어요. 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상으로 가는 길을 압니다. 상철이 두 짐승을 안아들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옥순을 향해 말했습니다. 낭자 제가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철이 빛기둥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쥐와 고양이를 안은 채로 빛이 상철을 감쌌습니다. 몸이 떠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올라갔습니다. 옥순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세요. 상철의 모습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상철이 눈을 떴습니다. 구름이었습니다. 새하얀 구름이 발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구름이 땅처럼 단단했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상철 옆에 섰습니다. 도련님, 저기 보세요. 쥐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문이 보였습니다. 황금빛 문이었습니다. 구름보다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늘어진 노인. 화려한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도장과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상철을 내려다봤습니다. 자네 감히 천상에 오다니! 목소리가 웅장했습니다. 상철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옥순을 구하러 왔습니다. 노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간 주제에 노인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옥수는 금기 위반 제3조 7항에 의거하여 학의 추방형에 처해질 것이다. 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순은 마을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노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법은 법이다. 상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저를 벌하십시오. 옥순 대신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대신 받겠다고. 노인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재미있구나. 그럼 시험을 보겠느냐?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시험이든 받겠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3가지 과제를 내리겠다. 모두 통과하면 옥순을 풀어주겠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노인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실패하면 너도 함께 추방이다. 상철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인이 도장을 꺼냈습니다. 탁!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성립이다. 노인이 첫 번째 과제를 말했습니다. 첫째 그림자를 이 병에 담아 오너라. 노인이 작은 병을 내밀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이었습니다. 상철이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림자를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림자를 담아 오너라. 시간은 하루다. 노인이 손을 휘두르자 상철 앞에 작은 구름집이 나타났습니다. 저기서 쉬어라. 내일 해가 질 때까지 가져오너라. 상철이 구름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쥐와 고양이가 따라갔습니다. 문을 닫자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상철이 병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 그림자를 담는단 말인가? 쥐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게 맡기십시오. 상철이 쥐를 보았습니다. 내가 방법을 아느냐? 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깁니다. 밤이 되면 달빛이 비칠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구름 위로 커다란 달이 떠올랐습니다. 은빛 달빛이 사방을 비췄습니다. 고양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섰습니다. 고양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고양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림자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고양이가 그림자를 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상철이 그 자리에 물이 담긴 그릇을 놓았습니다. 고양이가 그림자를 그릇 위로 몰았습니다. 그림자가 물에 비쳤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물속에 어른거렸습니다. 상철이 재빨리 그릇에 물을 병에 부었습니다. 병 속에 그림자가 담겼습니다. 물에 비친 그림자였지만 분명 병 안에 있었습니다. 성공했다. 쥐가 기뻐 날뛰었습니다. 고양이도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가져왔느냐? 상철이 병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노인이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병 속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물 속에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노인의 수염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요령은 부렸구나. 하지만 인정하지 합격이다. 상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인이 두 번째 과제를 말했습니다.
둘째 종소리 없이 저 문종을 울려라. 노인이 거대한 문을 가리켰습니다. 문 옆에 커다란 종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문종이었습니다. 상철이 종을 올려다 봤습니다. 종을 치지 않고 울리라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종을 치거나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저절로 울려야 한다. 시간은 역시 하루다.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상철이 종을 바라봤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쥐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상철이 쥐를 보았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쥐가 종을 올려다 봤습니다. 종은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줄이 흔들리면 종이 울릴 것입니다.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줄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줄을 가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바람만 불어도 종이 울릴 것입니다. 상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쥐가 종으로 올라갔습니다. 종을 매단 줄을 살펴봤습니다. 굵은 밧줄이었습니다. 쥐가 이빨로 줄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밤새 갈가냈습니다. 줄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줄이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땡! 종이 울렸습니다. 작지만 맑은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땡땡땡!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철이 기뻐했습니다. 해냈구나. 쥐가 내려왔습니다. 다 갈갔습니다. 이제 바람만 불면 저절로 울릴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종소리를 듣고 왔다. 저절로 울렸느냐? 상철이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바람에 울렸습니다. 노인이 종을 올려다 봤습니다. 줄이 실처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꽤는 좋구나. 합격이다. 상철이 안도했습니다. 2가지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노인이 마지막 과제를 말했습니다. 셋째 씨앗을 심지 않고 얻은 열매를 가져오라. 상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씨앗을 땅에 심지 않고 저절로 맺힌 열매를 가져오라. 시간은 사흘이다.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상철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데. 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씨앗 없이 열매라니. 고양이도 난처해했습니다. 그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철이 구름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쥐와 고양이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철이 구름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옥순이 서 있는 우물도 보였습니다. 상철이 마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던가. 품팔이로 하루 벌어 하루 먹었다. 그리고 쥐와 고양이에게 밥을 나눴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냥 배고파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무언가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씨앗을 뿌린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나눴을 뿐이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있었다. 쥐와 고양이의 은혜였다.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다! 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쥐와 고양이가 놀라 상철을 보았습니다. 도련님, 답을 찾으셨습니까?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미 그 열매를 받았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자네 시간이 다 됐다. 열매를 가져왔느냐? 상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 어르신. 노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상철이 쥐와 고양이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짐승이 열매란 말이냐?
상철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제게 준 것이 열매입니다.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설명해 보아라. 상철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 아이들에게 밥을 나눴습니다.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배고파 보여서 나눴을 뿐입니다. 노인이 듣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저를 도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림자를 담아주고 종을 울려주었습니다. 상철이 쥐와 고양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씨앗 없이 맺힌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눈 밥 한 숟갈, 그것은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은혜라는 열매였습니다. 노인이 한참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의 수염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지혜롭구나. 상철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너는 진정한 답을 알았구나. 나는 처음부터 내 마음을 시험했다. 그림자든 종소리든 중요치 않다. 노인이 상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짐승의 본능을 은혜로 꺾은 그 마음이 진짜 하늘만한 그릇이야. 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상철이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쥐와 고양이도 따라갔습니다. 문 안은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구름으로 만든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옥순이었습니다. 상철이 달려갔습니다. 낭자, 옥순이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련님, 상철이 옥순 앞에 섰습니다. 무사하십니까?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덕분입니다. 옥순이 노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이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너의 금기 위반은 용서하겠다.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를 외면 못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옥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상철을 보았습니다. 자네 너는 참으로 복이 드문 사람이다. 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상을 내리겠다. 하지만 상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노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말해보아라. 상철이 아래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가뭄이 들 때마다 마을에 비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노인이 상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이 문종이 울리면 비가 올 것이다.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문종에서 빛이 났습니다. 종이 마을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구름 사이에 걸렸습니다. 땡!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래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쥐와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너희 둘, 쥐와 고양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마을의 수호령이 되어라. 우물을 지키고 마을을 돌보거라. 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고양이도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는 잊지 않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라. 상철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저희는 어찌 되는 겁니까? 노인이 상철과 옥순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 둘은 인연이 깊구나.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옥순, 너는 하계에서 100년 수행을 마쳤다. 이제 천상으로 돌아와도 되느니라. 옥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
옥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지기님, 저는 하계에 남고 싶습니다. 노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하계에 남겠다니. 옥순이 상철을 보았습니다. 이 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상철이 놀라 옥순을 보았습니다. 낭자, 옥순이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을 사랑합니다. 3년간 지켜보며 마음을 품었습니다. 도련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낭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낭자를 사랑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말했습니다. 옥순, 내가 천상을 버리고 하계를 택한다면 다시는 이곳에 올라올 수 없다.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구애는 없겠느냐. 옥순이 상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내 뜻대로 하여라. 노인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빛이 옥순을 감쌌습니다. 옥순의 몸에서 푸른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너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물의 정령으로서의 힘은 모두 사라졌다. 옥순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 지었습니다. 노인이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너에게도 상을 내리겠다.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옥순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받아라. 노인이 상철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빛이 상철을 감쌌습니다. 너는 이제 천문지기의 벗이다. 하늘과 땅의 길을 이을 자다. 마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이 도울 것이다. 상철이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거라. 그리고 혼례를 올려라. 상철과 옥순이 함께 절했습니다. 노인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빛기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상철과 옥순이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쥐와 고양이도 함께였습니다. 빛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을 지나, 하늘을 지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상철과 옥순, 쥐와 고양이,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상철이다. 상철이 돌아왔다. 저 빛은 뭐였지?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사람들이 상철을 둘러쌌습니다. 상철아, 어디 갔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상철이 사람들에게 절했습니다.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 빛은 무엇이었느냐? 상철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땡. 문종 소리였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에 종이 걸려 있었습니다. 빛나는 종이었습니다. 땡땡. 종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슬부슬. 담비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비를 맞았습니다. 어른들도 손을 펼쳐 빗물을 받았습니다. 상철이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빗속에 섰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철과 옥순의 혼례식이었습니다. 작은 혼례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상철과 옥순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절하고 땅에 절하고 서로에게 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상철과 옥순은 작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쥐와 고양이는 우물가를 지켰습니다. 두 짐승은 더 이상 평범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수호령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우물을 돌며 지켰습니다. 낮에는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 꽃이 피었습니다. 논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지난 가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상철과 옥수는 작은 밭을 일구었습니다. 함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함께 물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상철이 부엌에서 밥을 퍼고 있었습니다. 쥐와 고양이가 찾아왔습니다. 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상철이 밥 한 숟갈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고기 한 점도 놓았습니다. 쥐와 고양이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옥순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은 여전히 나누시네요. 상철이 옥순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 덕분에 당신을 만났소. 어찌 있겠소. 옥순이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덕분에 진짜 행복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노인이 지켜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혹보감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